왜 사람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9자녀를 이용해 유럽 왕족을 몰살시켰다고 말할까요? 1688년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왕은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왕위에 오른 후에는 실질적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왕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왕실은 권력이 없을지 몰라도 유럽의 다른 왕실이 권력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후손이 다른 나라의 왕좌를 계승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까요? 빅토리아 여왕은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1. 빅토리아 여왕이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남편은 총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4명의 남자아이와 5명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결혼팀입니다. 64년간 왕위에 있었던 노령의 왕인 빅토리아 여왕은 결코 그렇게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장녀 빅토리아 공주가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를 낳았습니다. 장녀 빅토리아 공주는 당시 프로이센의 왕세자였던 프리드리히와 결혼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나중에 독일 황제가 되었는데 프리드리히 3세라고도 불렸다. 불행히도 프리드리히 3세는 황제가 된 지 불과 99일 만에 후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하여 프리드리히 3세와 빅토리아 공주의 아들인 비렐름 2세가 새로운 독일 황제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2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황제입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독일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공주의 딸인 소피 공주는 1889년 그리스의 콘스탄티누스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의 국왕이 되었고 소피 공주는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둘째, 장남 에드워드 7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형적인 플레이보이입니다. 그는 공부에는 진지하지 않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능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으니 어디로 가서 정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빅토리아 여왕은 살아있을 당시 에드워드 7세가 정부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죽은 후에야 50세가 넘은 에드워드 7세가 공식적으로 왕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셋째, 둘째 딸인 앨리스 공주는 차르 러시아의 마지막 황후를 낳았습니다. 앨리스 공주는 독일 귀족 루트비히 4세와 결혼했는데 그는 평범한 대공에 불과했기 때문에 말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앨리스 공주의 딸 중 한 명은 차르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인 니콜라스 2세와 결혼했습니다. 니콜라스 2세는 매우 유명해요. 윌리엄 2세처럼 그는 1차 세계대전의 주요 참여자였다. 그 결과 니콜라스 2세와 그의 가족 전체가 10월 혁명에서 죽었다. 앨리스 공주는 또한 나중에 영국의 필립 왕자의 할머니가 되는 딸을 두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 왕자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넷째, 둘째 아들 알프레드 왕자는 차르 러시아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알프레드 왕자는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이 되었습니다. 1874년에 그는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2세의 외동딸인 마리아 대공비와 결혼했습니다. 알렉산더 2세는 매우 유명합니다. 청나라로부터 1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빼앗은 사람은 바로 이 차르였습니다. 게다가 이 차르의 통치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의 영토도 정복되었습니다. 알프레드 왕자와 그의 아내는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녀 마리아는 루마니아 국왕 페르디난트 1세의 여왕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루마니아의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다섯째, 넷째 딸 루이스 공주는 캐나다 총독과 결혼했습니다.
캐나다는 영토가 넓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고 캐나다 총독은 캐나다에서 여왕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며 캐나다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입니다. 루이스 공주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가일 공작의 후계자인 로른 후작과 결혼했습니다. 원래 가족 모두 그녀가 왕자와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로른 후작은 운이 좋았습니다. 루이스 공주와 결혼한 뒤 그는 캐나다 총독이라는 좋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여섯째, 셋째 아들이 나서 왕자는 프로이센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결혼이었지만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프로이센은 당시 매우 강력했고 영국 왕실은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프로이센에 와서 왕자와 마가렛 공주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그의 딸 마가렛 공주는 스웨덴 왕세자와 결혼하여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다섯 번째 딸인 베아트리스 공주가 스페인 여왕을 낳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막내딸 베아트리스 공주는 바텐베르크의 헨리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바텐베르크 가문은 독일에서도 유명한 가문이다. 그들은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유일한 딸인 유제니 공주는 스페인의 알폰소 13세 국왕과 결혼하여 스페인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유럽 국가의 왕실 구성원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모든 군주가 어느 정도 빅토리아 여왕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2. 빅토리아 여왕은 우연히 유럽 왕실 전체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혈우병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 자신은 그 질병을 앓지 않았지만 그녀의 유전자는 그녀의 자손에게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유럽의 주요 왕족과 결혼했고 이로 인해 혈우병 유전자가 유럽 왕족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조로 이 질병을 귀족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의 부계와 목의 가족을 추적했을 때 혈우병 환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어머니와 남자 비서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 질병의 가장 단순한 현상은 신체 일부가 다치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남성에게만 전염되지만 여성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성이 복균자일지라도 이 유전자는 남성 자손에게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자신은 아프지 않았고 그녀의 딸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정략 결혼 이후 거의 모든 유럽 왕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혈우병 유전자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거의 모든 유럽 왕족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단독으로 유럽 왕족을 몰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대영 제국을 건설한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82세까지 살았고 64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은 없다고 할지 몰라도 정치적 결혼을 통해 국가관계를 관리하는 데는 매우 능숙합니다. 그녀의 후손들은 유럽 전역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영국 정치인들이 이 여왕을 얕잡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이지만 모든 일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노력으로 입헌군주제 정신을 접어두지 않았나요? 그녀의 통치 기간은 영국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였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면적은 3,367만 평방킬로미터로 당시 세계 총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국 제국의 인구는 약 5억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1878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다시 대관식을 치르고 영국의 여왕이자 인도의 여제가 되었습니다.